콜레스테롤 수치 걱정되시죠? 혈압 관리 어려우시죠? 그런데 해결 방법이 바로 주방 쓰레기통에 있었습니다. 양파 껍질이요. 실제로 5년간 매일 마신 분이 콜레스테롤이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왔대요. 믿기시나요? 지금부터 과학적 근거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쓸모없다고 여겨 버려지던 양파 껍질이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이고 스트레스를 낮추는데 엄청난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에도 실렸고요. 특허까지 출원된 내용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첫째, 양파 껍질의 놀라운 효능과 과학적 근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둘째, 어떻게 먹어야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셋째, 주의사항과 올바른 활용법까지 빠짐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양파 껍질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잠깐만요.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양파를 요리하실 때 껍질을 어떻게 하시나요? 대부분 당연히 벗겨서 버리시죠? 그런데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을 들으시면 정말 후회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버리신 그 껍질에 양파 속살보다 최대 100배나 많은 영양 성분이 들어 있었거든요. 한국식품영양과학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보면 놀라운 사실이 나옵니다. 양파의 부위별로 퀘르세틴이라는 항산화 성분을 측정했는데요. 양파의 가장 안쪽 중심부는 g당 0.18mg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층은 0.47mg, 바깥층은 1.34mg, 그리고 놀랍게도 껍질은 8.41mg이었습니다. 중심에서 바깥으로 갈수록 퀘르세틴 함량이 높아지는 거죠. 특히 껍질의 함량은 가식 부위보다 무려 77배나 많았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그동안 가장 중요한 부분을 버리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 퀘르세틴이 대체 뭐길래 이렇게 중요할까요? 퀘르세틴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한 연구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왔는데요. 양파의 퀘르세틴은 녹차의 카테킨이나 적포도주의 안토시아닌보다 훨씬 더 강한 항산화력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파를 퀘르세틴의 여왕이라고 부릅니다. 이제부터 양파 껍질의 구체적인 효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내용이 추측이 아니라 실제 연구 결과라는 점입니다. 첫 번째 효능은 면역력 증진입니다. 농촌진흥청에서 이화여자대학교, 서울대학교, 한양대학교와 함께 진행한 최신 연구를 보겠습니다. 2022년부터 2023년까지 면역력이 저하된 성인 80명을 대상으로 8주 동안 양파 껍질 추출물을 섭취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가 정말 놀라웠는데요. 스트레스는 29%나 감소했고요. 감기, 편도염, 인후염 같은 감염 증상은 35.2%나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면역이 높아졌음을 스스로 느끼는 정도가 9%나 상승했습니다. 이 연구는 국제학술지 안티옥시던츠와 뉴트리셔널 리서치 앤드 프랙티스에 실렸고 특허까지 출원되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왜 이런 효과가 나타나는 걸까요? 양파 껍질에 풍부한 퀘르세틴이 우리 몸의 면역세포 중 하나인 대식세포를 활성화시킵니다. 연구진이 양파 껍질 추출물을 대식세포에 적용했더니 여러 면역세포가 동시에 활성화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어진 동물 실험에서도 림프구 활성, 사이토카인 활성이 증가하고 면역기관인 흉선의 피질 크기와 백색 수질 크기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두 번째 효능은 체지방 감소입니다. 한국영양학회 학술지에 실린 논문을 보면 12주간 양파 껍질 추출물을 복용시킨 결과 체지방률이 34%나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비만은 그 자체로도 문제지만 각종 질병을 불러오는 원인이 되죠. 양파 껍질이 체중 감량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세 번째 효능은 혈관 건강 개선입니다. 퀘르세틴은 혈관벽에 이물질이 부착되는 것을 막고 염증을 억제합니다. 또한 나쁜 LDL 콜레스테롤을 제거하고 혈액순환을 도와 고혈압을 예방합니다. 한국식품영양과학회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면 남성 흡연자 92명을 대상으로 10주간 양파 껍질 추출물을 섭취하게 했는데요. 그 결과
항혈전 체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에서 진행된 토끼 실험도 있습니다. 두 마리 토끼 모두에게 콜레스테롤을 먹였는데 한 마리에만 양파를 함께 먹였습니다. 16주 후 측정했더니 양파를 먹인 토끼의 콜레스테롤 수치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이 연구는 한국영양사협회에서도 인용하고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연구입니다. 네 번째 효능은 항암 효과입니다. 국내 한 대학에서 양파의 위암세포 억제 효과를 실험했는데요.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양파 알맹이는 13%를 억제한 반면 껍질은 96%나 억제했습니다. 일본 아키타 대학의 가미야마 교수는 아키타현 주민들에게는 위암이 많고 이와테현 주민들에게는 위암이 적은 이유를 연구했는데요. 그 차이가 양파를 많이 먹고 덜 먹은 차이 때문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다섯 번째 효능은 혈당 조절입니다. 퀘르세틴은 천연 인슐린이라고 불립니다. 이미 1923년에 양파가 혈당 조절 작용을 한다는 것이 보고되었는데요. 퀘르세틴은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를 돕고 지방세포에서는 아디포넥틴이라는 호르몬을 증가시켜 인슐린 저항성을 감소시킵니다. 다시 말해 우리 몸의 세포들이 인슐린에 저항하지 않고 포도당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돕는 거죠. 여기서 정말 놀라운 사실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이 모든 효능이 양파 속살보다 껍질에 월등히 많다는 거예요. 실제로 한 연구자가 5년 넘게 양파 껍질차를 매일 마셨는데요. 그 결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왔고 다시 올라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분은 별도의 운동이나 식단 관리 없이 오직 양파 껍질차만으로 효과를 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양파 껍질을 어떻게 먹어야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을까요? 껍질을 그대로 먹을 수는 없으니까 차로 끓여서 마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먼저 양파 껍질을 준비하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양파를 요리할 때마다 껍질을 모아두세요. 겉껍질뿐만 아니라 그 안쪽 한두 겹까지 포함해서 모으시면 됩니다. 양파 뿌리 부분도 함께 모으시면 좋습니다. 뿌리에도 영양 성분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다음은 세척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농약이 걱정되시죠? 흐르는 물에 겉에 이물질을 먼저 제거하세요. 그 다음 식초를 탄 물에 5분에서 20분 정도 담가두세요. 물 1리터에 식초 한두 큰술 정도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농약 성분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깨끗한 물에 두세 번 헹궈주세요. 이제 끓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짧게 끓이는 방법입니다. 물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의 양파 1개에서 2개 분량의 껍질을 넣으세요. 센 불로 끓이다가 물이 끓기 시작하면 약한 불로 줄이고 10분에서 20분 정도 더 끓입니다. 이 방법은 비교적 쓴맛이 덜해서 마시기 편합니다. 두 번째는 오래 끓이는 방법입니다. 헬스 경향에 실린 한의학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퀘르세틴은 1시간 정도 끓였을 때 추출 효율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양파를 껍질째 4등분한 뒤 찬물에 넣어 1시간 정도 끓이면 됩니다. 오래 끓이면 쓴맛이 강해지는데 그게 오히려 퀘르세틴이 많이 추출됐다는 신호입니다. 퀘르세틴은 쓴맛을 내는 폴리페놀의 일종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퀘르세틴은 열에 강합니다. 150도까지는 함량이 크게 파괴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끓여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뜨거운 물에 넣기만 해도 어느 정도 녹아 나오지만 충분히 끓여야 제대로 추출됩니다. 끓인 양파 껍질차는 식혀서 냉장고에 보관하세요. 하루 한 잔 정도가 적당합니다. 물처럼 마시셔도 되는데요. 처음에는 연하게 끓여서 드시고 점차 농도를 높이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진하게 끓이면 위가 약한 분들은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혹시 양파 특유의 알싸한 맛이 부담스러우시다면 보리차나 옥수수차와 함께 끓이세요. 양파 껍질에 볶은 옥수수를 석 큰술 정도 함께 넣고 끓이면 마시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보리차와 섞어 마셔도 좋고요. 여기서 잠깐 팁 하나 드리자면요. 자색 양파를 선택하시면 더 좋습니다.
자색 양파의 100g당 퀘르세틴 함량은 1.3mg으로 황색 양파의 0.28mg보다 5배 정도 많습니다. 매운맛도 덜하고요. 양파 껍질 차의 적정 섭취 시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마셔도 좋고 식후에 마셔도 좋습니다. 다만 자기 전에는 너무 많이 드시지 마세요. 이뇨 작용이 있어서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양파 껍질 차를 마실 때 다른 음식과 함께 먹으면 효과가 더 좋아지는 게 있습니다. 바로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이나 채소입니다. 퀘르세틴은 비타민C와 함께 먹으면 시너지 효과가 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다행히 양파에는 퀘르세틴뿐만 아니라 비타민C도 풍부합니다. 그래서 양파 껍질 차만 마셔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여기에 더해 사과나 브로콜리, 시금치 같은 채소를 함께 드시면 더욱 좋습니다. 이런 채소들에도 퀘르세틴이 들어있거든요. 사과의 경우 껍질에 특히 많으니까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 드세요. 초록 사과인 아오리의 함유량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또 다른 좋은 조합은 양파 껍질 차와 들기름입니다. 양파를 생으로 먹기 부담스러우시면 들기름에 살짝 볶아서 드세요. 매운맛이 없어지고 먹기 훨씬 편해집니다. 그리고 양파의 항산화 성분은 기름에 볶아도 파괴되지 않습니다. 양파 껍질로 육수를 내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국이나 찌개를 끓일 때 양파 껍질을 함께 넣고 끓이다가 건더기만 건져내세요. 음식에 양파의 깊은 맛과 향이 배어들고 영양도 함께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따로 시간을 내서 차를 끓이지 않아도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양파 껍질의 효능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양파 껍질을 건조해서 보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깨끗이 씻은 양파 껍질을 햇볕에 2-3일 정도 말리거나 50도에서 80도 사이의 온도에서 2시간에서 4시간 정도 건조하세요. 완전히 바삭하게 말린 후 밀폐 용기에 보관하면 오래 두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차로 끓이면 됩니다. 여기서 또 하나 알려드릴 게 있는데요. 양파 껍질을 말려서 분말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완전히 건조한 양파 껍질을 믹서나 분쇄기로 곱게 갈아주세요. 이 분말을 음식에 살짝 뿌려서 먹거나 물에 타서 마실 수 있습니다. 휴대하기도 편하고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양파 껍질을 섭취할 때 주의해야 할 점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제대로 알고 먹어야 하니까요. 첫 번째, 처음에는 연하게 시작하세요. 양파 껍질 차를 너무 진하게 끓이면 위가 약한 분들은 속이 쓰릴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연한 농도로 시작해서 점차 농도를 높여가세요. 만약 마시고 나서 가스가 차거나 불편하다면 물에 희석해서 더 연하게 드세요. 두 번째, 적정량을 지키세요. 하루 한 잔 정도가 적당합니다. 퀘르세틴 하루 권장량은 13mg 정도인데요. 양파 껍질 차 한 잔에 약 4mg 정도의 퀘르세틴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 3번 정도 마시면 권장량을 채울 수 있어요. 하지만 처음에는 하루 한 잔부터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장기 복용에 대한 주의입니다. 하이닥의 영양 상담사에 따르면 양파 껍질 차 섭취 시 혈중 중성지질 및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이 나타나고 당뇨 환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간 수치도 개선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험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많고 장기 복용 시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부분은 검증이 아직 분명치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 적정량을 지켜서 드시고 혹시 몸에 이상이 느껴지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네 번째,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주의하세요. 양파는 다른 채소에 비해 당 함량이 높은 편입니다. 양파를 즙으로 만들어 먹으면 당 섭취량이 많아질 수 있어요. 당뇨를 앓고 계시거나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은 양파즙보다는 양파 그대로를 드시거나 양파 껍질 차를 드시는 게 좋습니다. 다섯 번째, 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양파 껍질의 퀘르세틴이 특정 약물과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항응고제나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양파 껍질 차를 드시기 전에 의사와 상담하세요. 양파 껍질이 혈액을 묽게 하고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서 약 효과가
과도해질 수 있거든요. 여섯 번째, 알레르기 반응입니다. 드물긴 하지만 양파에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양파 껍질 차를 처음 드실 때 소량부터 시작해서 몸의 반응을 살펴보세요. 만약 두드러기나 가려움증, 호흡 곤란 등이 나타나면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병원에 가세요. 일곱 번째, 보관 방법입니다. 끓인 양파 껍질 차는 냉장 보관하세요. 상온에 오래 두면 세균이 번식할 수 있습니다. 냉장고에 보관해도 2, 3일 안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오래 보관하면 맛도 변하고 영양 성분도 줄어들 수 있어요. 여덟 번째, 신선한 양파 껍질을 사용하세요. 썩거나 곰팡이가 핀 부분은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아무리 씻어도 곰팡이 포자는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신선하고 깨끗한 껍질만 모아서 사용하세요. 자, 그럼 이제 실생활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양파 껍질을 버리지 않고 알뜰하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아침 루틴에 포함시키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에 따뜻한 양파 껍질차 한 잔을 마시면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아침 식사 후에 드세요. 커피 대신 양파 껍질 차를 마시면 카페인 섭취도 줄이고 건강도 챙길 수 있습니다. 점심이나 저녁 식사 때는 국이나 찌개에 양파 껍질을 활용하세요. 된장찌개, 김치찌개, 육개장 등 어떤 국물 요리에도 잘 어울립니다. 양파 껍질을 깨끗이 씻어서 국물이 끓을 때 함께 넣었다가 다 끓으면 건져내기만 하면 됩니다. 국물의 깊은 맛이 우러나고 영양도 풍부해집니다. 밥을 지을 때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쌀을 씻은 후 양파 껍질 몇 장을 올려놓고 밥을 지으세요. 밥이 다 되면 껍질만 꺼내면 됩니다. 밥에 양파의 영양 성분이 스며들고 은은한 향도 배어듭니다.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양파 껍질차를 텀블러에 담아 가지고 다니세요. 하루 종일 물 대신 마실 수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티백을 준비해두고 뜨거운 물에 우려 마셔도 좋습니다. 시중에 양파 껍질 티백 제품도 나와 있으니 구매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운동 전후에도 좋습니다. 양파 껍질 차는 운동 수행 능력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한 논문에 따르면 수영을 실시한 실험 동물에게 양파 껍질 추출물을 먹였더니 수영 시간이 증가하고 LDH 농도는 감소했다고 합니다. 운동 전에 한 잔 마시고 운동 후에도 한 잔 마시면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계절별로 활용법도 다릅니다. 여름에는 차갑게 해서 냉차로 마시세요. 냉장고에 보관해두고 시원하게 드시면 더위도 식히고 건강도 챙길 수 있습니다. 겨울에는 따뜻하게 해서 몸을 녹이면서 마시면 좋습니다. 감기 예방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요리를 자주 하시는 분들은 양파 껍질을 조금씩 모아두세요. 냉동실에 보관해도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모아둔 껍질로 차를 끓여서 일주일 동안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매번 끓이는 수고를 덜 수 있어요. 가족 모두가 함께 드실 수 있도록 식탁에 항상 준비해 두세요. 특히 중장년층 부모님께 권해드리면 좋습니다. 혈관 건강, 콜레스테롤, 혈압 관리에 도움이 되니까요. 어린 자녀들에게는 연하게 끓여서 조금씩 맛보게 하면 좋습니다. 경제적인 측면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양파는 저렴한 채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버리던 껍질까지 활용하면 1원의 비용도 추가되지 않습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건강 보조식품이나 영양제를 사는 것보다 훨씬 경제적이죠. 게다가 자연 그대로의 성분이니 안심하고 먹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양파를 구입할 때도 요령이 있습니다. 껍질이 마르고 윤기가 나며 단단한 것을 고르세요. 표면에 상처가 없고 무게감이 있는 게 좋습니다. 싹이 나지 않은 것을 선택하세요. 이런 양파의 껍질이 영양 성분도 풍부하고 보관도 오래 할 수 있습니다. 양파를 보관할 때는 통풍이 잘 되는 서늘한 곳에 두세요. 냉장고에 넣으면 수분이 많아져서 금방 상할 수 있습니다. 망이나 바구니에 담아서 그늘진 곳에 보관하면 한 달 이상 신선하게 유지됩니다. 양파 껍질을 모을 때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겉껍질뿐만 아니라 안쪽 한두 겹까지 같이 모으세요. 바깥쪽으로 갈수록 퀘르세틴 함량이 높다는 거 기억하시죠?
버리기 직전에 껍질까지 최대한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양파 껍질 차를 마시면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실제로 5년 이상 꾸준히 마신 분의 후기를 보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이분은 특별한 운동이나 식단 관리 없이 오직 양파 껍질 차만으로 효과를 봤어요. 물론 개인차는 있겠지만 꾸준히 마시면 분명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부터 양파 껍질을 버리실 수 있으시겠어요? 저는 못 버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성분이 가득한데 버린다는 게 아깝잖아요. 게다가 만드는 방법도 어렵지 않고 비용도 들지 않습니다. 매일 요리하면서 자연스럽게 모은 껍질로 건강을 챙길 수 있다니 정말 좋은 방법 아닌가요? 오늘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양파 껍질에는 속살보다 최대 100배 많은 퀘르세틴이 들어 있습니다. 농촌진흥청 연구에서 면역력 증진과 스트레스 감소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둘째, 양파 껍질 차를 만들 때는 깨끗이 씻어서 10분에서 20분 정도 끓이거나 1시간 정도 충분히 끓이세요. 하루 한 잔 정도가 적당합니다. 셋째, 위가 약한 분은 연하게 시작하고 당뇨나 혈압약을 복용 중이신 분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여러분 오늘부터 양파 껍질을 버리지 마세요. 모아서 차로 끓여 드시거나 요리에 활용하세요.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줄 겁니다. 특히 혈관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 면역력을 높이고 싶으신 분, 스트레스를 줄이고 싶으신 분들께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양파와 궁합이 좋은 음식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양파와 함께 먹으면 효과가 배가 되는 식품들이 있거든요. 궁금하시죠?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